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있었죠. 마은혁 씨라고요. 이 마은혁 부장판사.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지금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해라. 그래서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 위헌 여부를 2월 3일 날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죠. 참 이들이 마은혁 씨를 빨리 임명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인용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날이 그 누굽니까? 문형배하고 이미선이가 이제 퇴직하지 않습니까? 이제 임기 6년을 채우고 퇴직하게 되는데, 자,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로 불리고 있는 허영 경희대 법학대학원 석좌 교수는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권한대행의 월권이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는 원천 무효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무효라는 것이죠. 권한대행이. 서로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확인 행위에 불과한 헌재의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으니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일입니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최 대행이 탄핵의 위협에 굴복해서 재판관을 또 임명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허영 교수의 견해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권한대행의 임명권 사용은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어야 한다가 헌법학자들의 주류 의견이고 과거 사례도 있다란 것입니다. 현재 8인 체제지요.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을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 순서를 정하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겠다는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대로는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 6인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좌파로 분류되는 마은혁 임명을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8명인데요. 6명이 인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겁니다. 만약에 8명 중에서 5명이 인용을 한다면 원대복귀가 되는 것이죠. 기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결정은 헌재 스스로 권력이 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헌재의 결정은 엿장수 마음대로인가 라는 비판적 여론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 대행의 탄핵심판 정족수를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 의견도 심판 결론도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한덕수 그 권한대행을 헌재 국회에서 200명으로 하지 않고 150명 이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결론도 나올 예정이다. 참 결과가 기초가 주목되고 있네요. 두 사안 모두 헌재의 권위를 시험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덕수 대행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가 정족수를 200석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곧바로 한 대행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최 대행 사건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뢰는 더욱 손상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와 동의 위에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결정들은 헌재가 국민보다 자기 보호와 내부 권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헌재가 스스로를 헌법적 판단의 최후보루로 자리매김하려면 그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료함과 법적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3일의 두 사건에서 헌재가 내릴 결론은 단순히 법률적 논의를 넘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기회인지 아니면 더욱 큰 위기를 자초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헌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법적 판단의 무게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이준석 방송통신위원장을 8명이 4명은 인용을 했고 4명은 기각을 시켰는데요. 인용한 사람들 보세요. 종북 좌파 세력들입니다. 좌파냐, 진보 성향이 아주 강한 재판관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자는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이미선 이자도 우리본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 사상과 이념이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미선 변론기일 지정하는 거 봐요. 헌법재판소법에도 없는 일괄 지정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이 의도는 문형배와 짜고 야 빨리 탄핵 인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그리고 내란죄를 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내란죄를 넣게 되면 증인을 불러다 대면은 시간이 탄핵 결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원래는 6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지만 증인하다 보면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헌법재판소 문형배 사표내야 될 겁니다. 사퇴해야 돼, 사퇴.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류인 헌법기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마은혁 절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 거부권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꼭 최상목 권한대행은 꼭 깊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